그리고 235년 유주자사문은 지금 북경 지역입니다. 왕웅이 자극을 보내요. 가비능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석계 이후에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누구냐면 가비능이에요. 이 가비능을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으로 대인을 삼았다. 이에 선비 부족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버렸다.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세력이 이렇게 팽창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 237년엔 위나라 간구검이 유주 지역의 유주자사거든요. 이 여러 부대와 선비, 오한 등을 거느리고 요동의 남쪽 경계에 주둔하여 공선연, 이 공선연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요 지역에 있었죠. 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세력을 이끌고 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위나라 사이에 여기 존재했던 세력이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비능이고, 요게 보도군이고, 여기가 소리, 여기 이렇게 세 세력으로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선연이 군사를 일으켜 요수에 대체하자 10여일간 비가 내려 요수가 불어나다. 이 요수는 어디입니까? 나나예요, 나나. 네, 나나가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선연이 거만해져서 자기가 연왕이라고 스스로 하고 연호까지 정하고 백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을 어디도 보내냐? 선비에게 보내서 선우라는 옥새를 주는 거예요. 내려주고 변방의 백성들에게 봉작을 내렸고, 그러니까 선비를 지금 아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합해서 위나라를 치려고. 그리고 238년 위나라의 사마의가 4만 명을 이끌고 양평성을 쳐서 공선연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영선비의 이 당시, 그러니까 그 공선연을 칠 때 여기에 이제 그 참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영선비의 그 선조인 마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선비족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비 제국의 분열. 선비는 맨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선비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한이 이동해 가니까 오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북흉노를 치면서 북흉노 쪽을 다 먹어버렸죠. 그래갖고 몇 명, 10만 부락을 갖다 흡수하면서 선비 제국을 건설해요.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단석계죠. 근데 단석계는 금방 죽었어요. 그랬다가 분열이 됐다가 그걸 다시 통일한 게 누구예요? 가비능이죠. 근데 가비능이 자객한테 죽자 이 동부 선비가 단부, 모영, 우문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저 서쪽은 어떻게 되냐면 농서지역, 여기에는 걸복부, 그 다음에 탁발부, 이건 이제 저 대흥안용 쪽에서 내려온 거죠. 그쪽에서 이동해온 독발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모영부에서 이동해간 모영 토역훈이 세운 게 토역훈이라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걸복 선비는 4개로 분열이 돼 있는데, 걸복부, 사인부, 출연부, 진로부. 이 4개 중에 요 걸복부는 선비족이에요. 근데 요 진로부, 요거죠. 요거는 정령에서 나왔어요. 정령은 뭐냐? 바이칼 지역에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동해갖고 뭐 철륵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탁발부에서 나온 게 뭐냐면 대라는 나라의 대국. 나중에 뭐가 되냐? 북이라는 나라가 되죠. 이 북이가 쪼개져서 동이하고 서이, 북주, 북제, 수, 당까지 이게 거의 이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당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모영씨가 있어요. 이 모영씨는 전현,
후연, 서연, 남연, 토역혼 이런 세력들이 이런 나라들이 다 모형시예요. 단부는 뭐 크게 나라죠. 우문부는 뭐냐면 거란. 거란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 왜냐면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거란하고 해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리고 시리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나온 세력들도 있고 부여계통에서 나온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리를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걸복부, 족발부, 요건 이제 서진, 남양. 그러니까 이게 56국 시대에 세워졌던 나라들을 이제 쭉 분류를 해본 겁니다. 선비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비 유적은 전체적으로 나눠서 3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제1구역은 호른페이 지역. 이건 대초원이죠. 그 다음에 제2구역은 서요화. 제3구역은 내몽고 중부 지역. 그리고 제4구역은 대능화 지역.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1. 여기 호른페이예요. 2. 요 지역. 그 다음에 요게 3. 요게 4.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왔습니다. 제1구역부터 보겠습니다. 1구역은 탁발시예요. 탁발선비. 요게 이제 주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그 다음에 요 2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역이 뭐냐면 AD 2세기 초에서 AD 4세기 초반에 선비산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랬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적은 주로 어디에 있냐? 흥안맹 남부지역, 통영, 적봉 이 지역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죠. 요 지역. 여기가 선비산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거. 여기 보면 이게 대흥안령 산맥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대흥안령 산맥 남쪽 지역 여기 그거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제3지역 여기는 뭐냐면 AD 2세기에서 4세기 말경에 단석계의 선비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고 나중에는 이 단석계가 선비 제국을 건설할 때 동부 선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탁발씨가 쭉 내려와서 있었던 지역. 그 2개가 혼재가 돼 있어요. 유적이.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역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탁발선비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해서 이 초원을 거쳐서 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선비 제국을 이렇게 단석계가 건설했을 때 동부 선비가 여기 있었던 지역이다.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능화 지역은 누구냐? AD 3세기에서 4세기 모형 선비, 그러니까 전현이죠. 전현을 세웠던, 그러니까 요소 지역에서 이동해 온 이후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유적은 꽤 많습니다. 호른페이, 아까 이쪽 북쪽이죠? 요거.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른페이에 있는 것이 이제 완공고분, 이 유명한 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른페이시의 맹근초노 고분. 그 다음에 요것도 호른페이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민차첨이라는 게 뭐냐? 이민이라는 차첨은 뭐냐면 역전입니다. 역전. 예, 이민이라는 역에 있는 고분. 역 부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찰레나기 고분. 그 다음에 소호맹달. 요건 뭐냐면 지금은 파림자기가 어디로 바뀌는 소호맹달이 아니고 지금 적봉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남양가 영자 고분. 그 다음에 오란찰퍼. 요건 이제 대동 옆인데 거기에 있는 삼도만 고분. 이게 다 유명한 고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선비유적인데 이 선비족의 무덤은 토강묘입니다. 근데 부여하고 비슷해요. 부여도 토강목강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여하고 다른 점이 뭐냐? 부여는 머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이 똑같아요. 너비가. 근데 얘네들은 어떤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광두 협적이 광두 머리 쪽은 넓고 다리 쪽은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결구라는 거는 이렇게 짜는 거죠. 짜 맞춘 목각묘를 써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넓죠? 여긴 좁아요. 왜 그러냐? 이쪽에 왜 넓으냐면 여기에다가 유물을 두거든요. 여기 토기, 이 사람이 썼던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둬요. 그러니까 이쪽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기 유적이 보면은 여기 후한 전중기, 여기죠. 여기하고 이쪽 지역, 여기가 이제 많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단입에, 귀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쌍이오,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2개 있는 거. 청동 팔찌, 이게 사슴 3마리가 그려져 있는 패식. 그다음에 금실을 삐트로 감아 만든 이렇게 돌돌돌 만들어서 하는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선비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호인페인, 여기 찰레나기 고분군에서는 그 귀가 2개 있는, 손잡이가 2개 있는 그 항아리. 그 다음 청동석, 동복이라고 그러죠? 동복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이 이동을 하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솥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동으로 만든 솥단지, 나중에는 이제 철로 만든 솥단지, 철복, 이런 것들. 청동제 귀걸이, 그 다음 칠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거겠죠. 이제 동경, 예, 구리거울. 요거는 이제 이민화 고분군, 이건 이제 이민화라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 옆에서 이제 발굴이 된 건데, 열왕기. 요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 말의 머리와 다리뼈. 이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몸통은 없애고 머리하고 다리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싸갖고 이렇게 묻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말 제갈, 그 다음에 이제 그 토기 2점, 그 다음에 금제 귀걸이, 금제 장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호석이 박혀 있는 목걸이, 그 다음에 환두 소도. 소도는 작은 칼이죠. 환두는 뭐냐면 뒤에가 이렇게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대도는 큰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흥안맹 쪽에 북만이토 고분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의 뼈와 개의 머리, 이런 게 이제 이 개를 많이 묻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토기,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화살촉, 철검, 철화살촉, 말안장, 허리띠, 요 버클, 요거. 그 다음에 청록색 구슬, 그 다음에 수정거울, 이제 뭐 이런 만호 구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거 이제 남양가자, 고붕. 요건 이제 뭐냐면 적봉이죠. 지금은 적봉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동물의 뼈. 근데 동물의 뼈 중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 소, 말, 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썼던 후한 시대에 썼던 오수전,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상문, 물결문이죠. 물결문이. 사경문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친 이런 것들이, 젓갈색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대동 옆에 오란철포, 여기 삼도만 고분군. 요거는 이제 양의 두개골, 이렇게 주로 나오고, 동탁은 뭐냐면 이제 이 방울, 이렇게 목에 거는 이제 저기나. 금제 투조, 요건 뭐냐면 금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판 거죠. 판 거. 그걸 투조라 그래요. 그 금귀걸이 4점. 그다음에 오수전, 이제 후한 시대 썼던 동전. 그다음에 동경, 구리거울,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중요한 것만 한번 추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목민족의 아주 특징적인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사슴이 3마리가 이렇게 쭉 있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거울, 그 다음에 여기 토기,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항아리, 요게 이제 구슬, 여기 귀걸이, 요게 오수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특이한 게, 그 몽골의 여기 오론 지역인데, 그러니까 중부 지역이죠. 아이막에서 오론강 유역에 에르겐 오버라는 지역을 발굴했어요. 이 무덤에서
이러한 토기 난로, 돌구슬, 토기 조각이 나왔는데 이게 선비 문화예요. 특이하거든요. 이게 왜 나왔지? 그랬는데 그 묘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동굴 무덤, 뭐 수직 동굴 무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어디 거랑 똑같으냐면 오란철포, 그러니까 뭐 대동부근이죠. 거기서 나오는 칠랑산 선비 고분하고 이 무덤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비족이 한 거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호른페이 그 제일 꼭대기죠. 하고 그다음에 음산산맥은 오르도수 지역이에요. 여기에서도 동굴 무덤하고 수직 무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에요. 이 지역에서 지금 얘네들이 시작된 게 탁발선비가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요. 여기서 이 대흥안형 산맥의 서쪽을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일로 이동해 온다고.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요. 그렇다면은 이들의 주족은 이 방향으로 이동해 왔어요. 근데 꼭 어떤 집단을 보면 옆으로 삐지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일부가 어디로 갔다고요?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갔다가 어디로? 다시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 통로는 뭐냐면 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족속도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몽고 중앙부를 통과한 거잖아요. 예.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여기서 발굴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호련호 그 꼭대기에서 음산산맥까지 이렇게 발굴된 것을 보면은 선비족 사람들이 LN 오버의 지역에서 AD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여기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 칠랑산 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호륜호 주변에 고분들이 이 탁발선비죠. 탁발선비는 맨 처음에 대흥안형 산맥의 북단인 알선동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아까 쭉 설명드렸던 이런 고분군들이에요. 이게 초기 고분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부가 주족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일부가 어디로 갔냐?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게 이제 이 고분입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살다가 한 200년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그거를 아까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비의 유물들이 어떻게 분포되는가? 요게 이제 보세요. 여기도 여기가 넓죠? 머리 부분이. 요 밑에가 작죠? 이것도 보세요. 이 위에가 넓죠? 여기는 짧죠? 예. 그래서 광두, 협족.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넓고 다리 부분은 짧다. 근데 부여는 아니에요. 요거하고 여기하고 너비가 똑같아요. 그건 부여. 근데 선비는 아니에요.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아요. 그리고 이제 부여는 보면은 개를 잘 안 묻어요. 근데 이 선비는 보면은 개, 뭐 양, 소, 말 이런 것들을 잘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비족의 유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4개의 권역에 걸쳐서 선비족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선비산, 이 지역이 대선비산.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선비족은 여기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선비산을 탁발씨만 이 대선비산 여기 대흥안형 산맥이잖아요. 대흥안형 산맥의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내려와서 어디로 이쪽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용씨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개의 권역이 바로 선비족의 유적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석계가 선비 제국을 건설했지만 분열됐다가 가비릉이 거의 통일을 했는데 그 자객한테 죽으면서 다시 붕괴되는 그게 이제 선비 제국의 역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붕괴된 후에 어떻게 전개됐고 그들이 우리 고구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